오늘은 민서가 떠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호는 침대 위에 깔끔히 다려진 검은색 정장을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물 사이로 세상이 일그러져 보이는군요. 마치 지호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오늘 납골당에 가야 하는데. 지호는 중얼거리며 민서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웃고 있는 민서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지호는 사진 속 민서에게 말을 건넵니다. 벌써 100일이야. 시간이 빠르지? 당신이 없는 세상은 여전히 낯설어. 민서가 떠난 후 집은 더 넓어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준호가 채워주었죠. 민서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나 아들과 새엄마 사이에서 어색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했던 지호였지만 이제는 준호와 단둘이 지내며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약은 드셨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지호는 넥타이를 매면서 대답했어요. 아직? 지금 먹을게. 준호가 방문을 열고 약과 물이 담긴 트레이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민서가 떠난 후 준호는 갑자기 효자로 변한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약을 챙겨주고 식사를 함께하며 주말에는 산책도 데려갔습니다. 오늘 날씨가 안 좋네요. 우산 챙기셨죠? 지호는 고마운 마음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가 이렇게 살갑게 굴 때면 민서가 살아있을 때 아들과 새엄마 사이에서 항상 아들 편을 들었던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곤 했습니다. 준호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아버지랑 저 둘뿐인데 제가 잘 모셔야죠. 그 말에 지호는 괜스레 민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서가 준호의 생활 태도를 걱정할 때마다 당신은 친엄마가 아니잖아. 라며 소리치던 준호의 모습, 그리고 그럴 때마다 무조건 아들 편을 들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현관 초인종 소리에 지호는 깊은 생각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었고 그의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 차 가져왔어요. 납골당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준호는 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친구가 차로 데려다 준대요. 제가 운전하면 더 편하실 것 같아서요. 지호는 고맙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가 떠난 후 준호는 정말 달라졌어요. 새엄마가 있을 때는 툴툴거리며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던 아들이 이제는 매일 출퇴근 시간에 맞춰 집에 와서 지호를 챙겨주었으니까요. 함께 차에 오른 부자는 어색한 침묵을 지키며 빗속을 달렸습니다. 지호는 마지막으로 민서와 함께 납골당에 간 날을 떠올렸습니다. 민서의 부모님 기일이었죠. 그때 민서는 웃으며 말했었습니다. 나 떠나도 여기 자주 와줄 거예요? 그 말이 이렇게 빨리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동차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처럼 지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한참을 달리다 준호가 침묵을 깼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꺼내 지호에게 건넸어요. 아버지, 이거 한번 보세요. 아버지 같은 분들에게 딱 좋은 실버타운이에요. 침대도 푹신하고 식사도 맛있대요. 지호는 봉투 속 화려한 브로셔를 꺼내 펼쳐봤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는 문구가 적힌 실버타운 안내서였죠. 아직은 그런 곳 필요 없어. 집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아버지, 요새 기억이 자꾸 가물가물하신 것 같던데요? 지난번에도 약 드시는 걸 깜빡하셨잖아요. 준호의 말에 지호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가끔 깜빡하는 일이 있긴 했지만 약을 먹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준호는 마치 지호가 치매라도 걸린 것처럼 말하고 있었죠. 그런 적 없어.
내가 매일 약 챙겨 먹는 거 내가 어떻게 알아? 준호는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지호의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른 기억이 있었어요. 몇 달 전 서재에서 우연히 발견한 위임장 서류와 부동산 계약서, 준호의 이름이 적혀 있던 그 서류들은 지호의 권한을 넘기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무슨 서류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아버지,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혼자 계시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민서가 살아있을 때 준호는 늘 새엄마 때문에 아버지와 멀어진다며 불평했었습니다. 지호가 민서와 함께 여행을 가거나 둘만의 시간을 보낼 때마다 준호는 소외감을 느낀다며 토라졌었죠. 그럴 때마다 지호는 민서에게 아들이 우선이야라며 눈치를 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민서가 떠난 후 준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아버지랑 저 둘이 편하게 살아요라며 매일같이 지호를 챙기고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지호는 처음에는 그런 아들의 변화가 고마웠지만 점점 그 관심이 자애로움이 아닌 통제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시선을 돌려 앞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서 어머니도 좋으신 분이었죠. 저도 많이 그립습니다. 지호는 그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민서가 살아있을 때 준호는 늘 새엄마를 견제했었으니까요. 왜 아버지 돈으로 외식을 자주 해요? 왜 아버지랑 둘이 여행은 또 가요? 이런 말들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호는 그때마다 민서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아들의 편을 들었죠. 거의 다 왔네요. 저기 납골당이 보이네요. 준호의 말에 지호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에 젖은 납골당은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지호는 민서를 위해 준비한 국화꽃 다발을 품에 안았어요. 차가 주차장에 멈추자 준호가 우산을 펼쳤습니다. 내가 짐 들게요. 우산 쓰세요. 지호는 아들의 배려에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스쳤습니다. 민서가 떠나고 나서 준호가 보여준 갑작스러운 효심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새엄마가 없어지자 아버지에게 급격히 다가온 아들.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 납골당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지호를 감쌌어요. 벽에 가지런히 놓인 작은 함들, 그 안에는 누군가의 사랑하는 이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호는 민서의 위치를 찾아 천천히 걸어갔죠. 여기에요. 준호가 가리킨 곳에 민서의 사진과 함께 놓인 작은 함이 있었습니다. 지호는 조심스럽게 국화꽃을 올려놓고 민서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는 민서. 그 미소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민서야, 나왔어. 100일이네. 지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문득 민서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지호 씨, 준호가 요즘 이상해요. 제가 없으면 어떻게 될지 걱정돼요. 그때 지호는 민서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아들 걱정은 내가 할게. 당신은 몸이나 챙겨. 민서가 준호의 행동을 걱정할 때마다 지호는 당신은 새엄마니까 이해 못해라며 민서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지호는 항상 아들의 편이었고 민서는 그런 지호의 태도에 상처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저 잠시 화장실 다녀올게요. 준호가 자리를 뜨자 지호는 홀로 민서 앞에 남았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민서야. 내 말을 믿지 않았어. 내가 준호에 대해 걱정했던 것.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아. 그때 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민서의 친구 윤미경이었어요. 지호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미경 씨. 지호 씨,
지금 준호 차 타지 마세요. 민서가 USB를 저한테 맡겼어요. 증거가 있어요. 미경의 다급한 목소리에 지호는 놀랐습니다. 무슨 증거요? 준호가 아버지를 정신적 무능력자로 몰아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꾸몄어요. 민서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알았던 거예요. 지호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서의 경고, 준호의 갑작스러운 관심, 실버타운 이야기,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 당장 납골당 앞으로 왔어요. 준호가 돌아오기 전에 나오세요. 제 차는 정문 앞에 있어요. 지호는 통화를 마치자마자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준호가 화장실에서 돌아오기 전에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잠시 민서의 사진을 바라본 지호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고마워, 여보. 끝까지 날 지켜주는구나. 지호는 빠른 걸음으로 납골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정문으로 향하는 동안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호가 쫓아오지는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정문 앞에 검은색 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창문이 내려가며 미경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빨리 타세요. 지호는 재빨리 조수석에 올랐고 미경은 즉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납골당 입구에 준호가 뛰어나와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디 가세요? 준호의 외침이 희미하게 들렸지만 지호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결심이 더 컸어요. 미경 씨, 정말 민서가 USB를 맡겼어요? 미경은 운전에 집중하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민서가 병원에 입원하기 바로 전이었어요.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지호 씨에게 꼭 전해달라고 했죠. 빗소리와 와이퍼 소리만이 차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쩌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모두 자신의 잘못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서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것, 아들을 맹목적으로 신뢰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민서가 겪었을 새엄마로서의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한 것. 민서가 준호의 행동을 걱정할 때마다 지호는 너 새엄마라서 그런 거지? 그 애가 우리 걱정하는 걸 왜 그렇게 의심해? 라며 민서를 탓했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는 민서는 너의 진짜 엄마가 아니니까 내 일에 간섭할 권리가 없어다고 말했죠. 이런 말들이 준호에게 어떤 신호를 보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요. 민서가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제가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미경은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서는 당신을 많이 사랑했어요. 마지막까지도 당신을 걱정했고요. 차는 도심을 빠져나와 조용한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습니다. 미경의 집이었죠. 차를 주차한 후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미경의 집은 단정하고 아늑했어요. 벽에는 민서와 미경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미경이 부엌으로 향하는 동안 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진 듯 했어요. 곧 미경이 두 잔의 차를 들고 돌아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민서가 맡긴 거예요. 미경은 서랍에서 작은 USB를 꺼내 지호에게 건넸습니다. 지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어요. 작은 기기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지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경은 노트북을 펼쳐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개의 폴더가 나타났어요. 진단서, 위임장, 문자 내역, 영상이라는 이름이 붙은 폴더들이었습니다. 어떤 걸 먼저 보실래요? 지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영상부터 볼게요. 민서가 살아있을 때
준호는 항상 새엄마를 견제했습니다. 아버지와 저 사이를 갈라놓는다며 늘 불평했죠. 그리고 민서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준호는 갑자기 효자로 변했습니다. 이제 저희 둘이 편하게 살아요. 아버지라며 지호의 일상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민서의 빈자리가 생기자마자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미경이 마우스로 영상 폴더를 클릭하자 하나의 파일이 보였습니다. 날짜는 민서가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미경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병상에 누워있는 민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호 씨,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죠. 민서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지호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게 되어서. 하지만 제가 직접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준호가 통장, 도장까지 찾더라고요. 지호 씨, 당신이 위험해질 것 같아서 미경이와 하은이에게 맡겼어요. 지호는 화면 속 민서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걱정하는 아내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증거들을 모았어요. 준호가 당신을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증명하려는 계획이에요. 병원에서 위조된 진단서를 만들려고 했고 당신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이었죠. 당신 동생도 이 일에 관여했어요. 문자 내역이 다 있어요. 지호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동생이 함께 이런 계획을 꾸몄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새엄마였지만 진심으로 준호를 아들처럼 생각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항상 저를 경계했죠. 아버지와 나 사이를 갈라놓는다며 늘 불만을 토로했고요. 민서의 말에 지호는 죄책감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서가 준호의 생활 습관이나 늦은 귀가를 걱정할 때마다 지호는 당신은 진짜 엄마가 아니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는 내일에 민서가 참견하면 무시해도 되라고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은이가 도와줄 거예요. 그 아이는 훌륭한 변호사가 되었어요. 지호 씨, 제가 없어도 혼자서 잘 이겨내실 거예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니까. 민서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항상 사랑했어요. 새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시간이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영상이 끝나고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지호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들도 볼까요? 미경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다른 폴더들을 열어봤어요. 위조된 진단서에는 지호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위임장 초안에는 지호의 모든 재산 관리 권한을 준호에게 넘기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문자 내역이었습니다. 준호와 지호의 동생 사이에 오간 메시지들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아버지가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집을 팔 수 있을 거야.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쉬워질 거야. 새엄마가 의심하는 것 같아. 조심해. 마지막 메시지를 읽은 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무엇보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민서가 살아있을 때 지호는 항상 아들 편을 들었습니다. 내가 우선이야라며 민서의 걱정을 무시했죠. 그리고 민서가 떠나자 준호는 갑자기 아버지에게 살갑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저희 둘이 편하게 살아요라며 효자 행세를 했죠. 민서가 이걸 다 알고 있었군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힘을 다했어요. 그리고 하은이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은이요? 네, 민서의 제자였던 하은이요.
지금은 변호사가 되었죠. 이 모든 증거를 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어요. 지호는 다시 민서의 영상을 떠올렸습니다. 병상에 누워서도 자신을 걱정했던 아내. 그런 아내의 말을 의심했던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민서가 걱정할 때마다 제가 무시했어요. 너 새엄마라서 그런 거지? 라고 말했죠. 그 말이 얼마나 민서를 상처 입혔을지. 미경은 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서는 이해했어요. 당신이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랬다는 걸요. 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서의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아들 편만 들었죠.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미경은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고 미소를 지었어요. 하은이 왔네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하은이었죠. 지호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 하은이에요. 하은은 공손하게 인사하며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민서 선생님의 부탁으로 준비해 놓은 제 시도클로드가 메시지길이 제 안에 도달하여 응답을 일시 중지했습니다. 계속하기를 입력하시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디계속 편집 7장 계속. 민서 선생님의 부탁으로 준비해 놓은 자료들입니다. 이미 USB 내용은 보셨나요?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은은 테이블에 서류들을 펼쳤어요. 이건 법적 대응을 위한 자료들입니다. 위조된 진단서를 작성하려 한 의사도 찾아냈고 준호 씨와 아저씨, 동생의 공모 증거도 충분해요. 그리고 민서 선생님이 남긴 비상금도 있습니다. 하은은 은행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지호가 몰랐던 계좌였어요. 민서 선생님이 몰래 모아두신 거예요. 지호 씨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용하라고 하셨죠. 지호는 통장을 받아들고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민서와 지호. 만약 민서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지호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준호 씨와 아저씨 동생을 사기 미수와 위조 혐의로 고소할 거예요. 그리고 아저씨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합니다. 그로부터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은의 도움으로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고 재판이 진행되었어요. 지호는 법정에서 준호를 마주했습니다. 한때는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피고인이 되어 앉아 있었어요. 피고인 김준호, 당신은 아버지 김지호 씨를 정신적 무능력자로 위조, 진단하려 한 혐의와 재산 편취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지호의 동생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법정에 앉아 있는 동안 지호는 민서가 세상을 떠나기 전 몇 년간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준호가 늘 새엄마 때문에 아버지와 멀어진다며 툴툴거리던 모습, 그리고 지호가 무조건 아들 편을 들었던 수많은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준호야, 민서는 내 엄마가 아니니까 내 일에 간섭하지 마라. 당신이 뭘 안다고 우리 아들을 훈육하려고 해? 민서가 준호의 생활 태도나 소비 습관에 대해 걱정할 때마다 지호는 격앙된 목소리로 민서를 질책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것이 아들을 보호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그것은 준호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낸 셈이었어요. 민서가 세상을 떠나자 준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호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제 아버지랑 저 둘이 편하게 살아요라며 살갑게 다가왔고 지호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완전히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연기였던 것이죠.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민서가 남긴 USB의 내용,
위조하려던 진단서, 문자 내역, 그리고 무엇보다 민서의 영상 증언이 결정적이었어요. 하은의 치밀한 법적 대응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국 재판은 지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준호는 위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지호의 동생은 공모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지호는 민서가 생전에 마련해둔 비상자금으로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지호는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그친 하늘은 맑았고 햇빛이 눈부셨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지호는 민서의 정원이라는 북카페를 열었습니다. 민서가 늘 꿈꿔왔던 공간이었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읽을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은은 무료 법률 상담실을 열었고 미경은 글쓰기 교실을 시작했어요. 그곳은 노인들의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지호는 카페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방울이 1년 전 그날을 떠올리게 했어요. 민서가 떠난 100일째 되는 날, 납골당으로 가던 그날. 문이 열리고 노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불안한 얼굴로 아내를 이끌고 있었고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지호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들이 우리 집을 팔려고 해요. 제 남편이 치매라면서. 지호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과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었죠. 차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눠봐요. 지호는 노부부를 안내했습니다. 카페 한쪽에 마련된 상담 공간으로 향하며 지호는 창가에 놓인 민서의 사진과 국화꽃을 바라봤어요. 걱정 마세요. 도와드릴게요. 지호는 이제 누군가의 민서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민서가 자신을 지켜준 것처럼 지호도 다른 이들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것이 민서의 사랑에 보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